이렇게 유튜브로 이 기자회견을 중계방송해 주신 유튜브 대표님들께 각별한 인사 말씀 드립니다. 자, 문재인이가 지금 임기가 이제 8개월도 안 남았고요. 이게 임기 마지막 해 더구나 랜덕이 이미 온 상태에서 도대체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이 꼬라지를 보면은 한마디로 이거 미쳐서 돌아가고 있다 하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좀 최근에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 합니다. 어제 마침 우리 개혁경명 국민운동본부에서는 중국 청주를 갔다 왔습니다. 버스를 대절해서 우리 회원들과 유튜브 대표님들 모시고 가서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청주 지역에서 이른바 자주통일 중국 동지회라는 간첩단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주에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아주 이상합니다.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우선 이 간첩단을 말씀을 드리면 이 노동운동을 하던 이 전북 출신 NL 계열의 운동권 강경파들이 청주에 들어와가지고 90년대 말부터 이른바 노동운동을 시작했다가 우리 수사당국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마도 2004년경에 북한과 연계가 돼서 이후 북한의 지령을 받는 지하 조직으로서 활동해 왔습니다. 이들은 그 당교 규약도 있습니다만은 본래 명칭을 조선노동당 충북지역 지하당으로 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북쪽에서 조선노동당 이름도 빼고 우리와 직접적인 연계가 드러나는 것을 좀 막아야 된다 해가지고 중국 동지회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사실상 중국 청주 지역의 지하당으로 자기들 스스로는 자부하고 활동을 해왔습니다. 중국의 북경, 시명, 캄보디아의 프놈펜 이런데 외국으로 나가서 북한의 문화교류고 이게 옛날 225국의 공작원과 직접 접선을 해가지고 지령을 받고 지시를 받고 공작금도 받아오고 한 아주 지하당 조직입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이른바 이석기가 중심으로 하던 동부 지역 경기 동부연합 그리고 통진당을 해산시켰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석기의 휘하 세력인 그 동부연합을 이자들이 포섭을 해서 조직을 확대하려고도 아주 노력을 열심히 했던 아주 지하당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자들에 대한 수사도 2015년경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자들이 북한 공작원과 연결되는 것을 확인해가지고 그때부터 수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2017년 5월 북경에서 총책 박모가 중국 공작원과 만나는 장면을 완전하게 녹화하고 채정을 해서 이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4년이 지나서 올해 초에 이자들을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영장을 청구하니까 판사가 3번이나 기각을 했고 구속영장도 2번이나 청구했다가 기각당하고 그렇게 해서 5월달 했던 것이 8월달이 돼야 겨우 구속을 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청주에 가보면은 간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청주를 이 중국을 지원하는 도지사 이시종이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도의회, 시의회, 여기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이자들이 전부 나서서 그 중에 물론 지금 총책이 손모는 지역 신문을 또 발행하고 있는 언론인으로 행세하면서 만약 이 충청도 지역에 이 전개 관계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자들이 간첩 사건이 더구나 지금 박지원이가 국정원장으로 있는 이 정부하에서 간첩이라고 발표한 이 사건을 두고도 간첩이 아니다 허접하다 그러고 오히려 이자들을 수사를 했던 충청북도 청주지검 검사들과 경찰 대공수사 요원들을 거꾸로 직권남용으로 고소를 해놓고 있습니다. 도대체 간첩 사건에서 지역 유지들이 나오고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이 나서서 간첩이 아니라 그러고 검찰을 대공수사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사실 대한민국 생계일의 처음입니다. 이런 상식밖에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자, 문재인이 완전히 법 위에 군림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한 거 보십시오. 저 18년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송철호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직접 개입해서 기획하고 아주 관건 부정선거를 저질렀는데 문재인이 아무런 관련도 없이 혼자 대연하기. 그 다음에 원전 저거는 그냥 뭐 자기 소신에 따라서 그냥 무자비하게 폐기를 시켜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엄청난 지금 경제적 손실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원전이 줄어들어서 전기는 필요하니까 한전이 그냥 그 경비를 부담을 다해서 저 수십조 한전그룹이 지금 매년 몇 조씩 적자 붙고 있죠. 경제 파탄. 이게 전부 한 건 한 건당 탄핵 사유가 되는데도 문재인이 단 한 번 책임진다는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은 보세요. 막말 정권이 되어 있습니다. 저 백안살 김정석 연세대 철학과 명예 교수님이 최근에 일본 산케이 신문과 인터뷰를 한 자리에서 문재인의 이 대일 외교 정책을 비판을 좀 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죽창을 들고 일본에게 맞서자는 항일 이 외교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나올 우리 후대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 이 점은 좀 정말 안타깝다 하는 식으로 대일 외교 정책을 비판을 했습니다. 100세 어르신의 충정어린 충고라고 저는 받았다. 그런데 정철성이라고 51살 먹은 아주 젊은 변호사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아니 100살까지 잘 살던 쉽게 말하면 영감탱이가 갑자기 왜 이래 엉뚱한 소리 하느냐 이래 노망났냐 이래 그러면서 뭐라고 사람이 오래 살면은 위험해진다더니 바로 이걸 가리키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아니 인간의 적정 평균 수명은 한 80 정도라고 본다. 그리고 80 되면 뒤져라는 얘기죠. 이 자식이 앞으로 30년 더 살고 과연 뒤지는지 안 뒤지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이자야 지금 뭐냐 박원순이 성추행 사건에 그 박원순 측이 도의를 고소해놓고 있죠. 거기 변호인 맡고 있고 광복회장하고 있다는 저 김원웅이 고문 변호사하고 있는 작자입니다. 이자들 이런 식으로 한 1세기를 살아온 대한민국의 지역급 어르신을 이렇게 공격을 해대는데 거꾸로 저 일가족 총체적인 비리로 난장판을 친 조국이 뭐라고 지금 얘기한 줄 압니까? 조국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처럼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조국이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비교하고 있는 것이 이자들입니다. 자, 대한민국을 대깨문이냐 아니냐 홍위병 같은 대깨문들이 둘러싸여가지고 자기들을 지지하느냐 아니냐 진영 논리로 대한민국을 완전히 분초로 내놓고 그 진영 논리에 따라서 자기들 그 홍위병 대깨문들 논리대로 이 대한민국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내년에 꼭 아셔야 돼요. 간단히 내년에도 엄청난 슈퍼 예산 406조 4천억짜리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아예 세수로 부담할 수 없으니까 적자 예산이 이미 77조예요. 그렇게 해서 내년 되면 드디어 대한민국 국가 부채가 1000조가 넘어가서 1100조 가까이 올라갑니다. 자, 이게 70대 후반부터 국가 부채 개수하는 게 작업이 시작되고 나서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실 그 시점까지 600조밖에 없었는데 지난 4년 동안에 400조가 늘어나서 내년에 드디어 국가 부채만 딱 1000조가 넘어 1100조가 됩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태어나는 갓난애도 1인당 2100만원 부채를 짊어지고 태어나가지고 국채 만기가 도로는 20살 때 이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든 집을 팔든 뭘 하든 뭐가들어 해서라도 이 부채를 갚아야 됩니다. 드디어 내년에는 국가 부채가 국민 총생산 GDP의 50%를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메꿀 겁니까? 세금으로 메꿔야 되잖아요. 드디어 내년에 세금이 한 2%가량 오릅니다. 그래서 감세율도 이제 20.7%, 21%에 드디어 아예 20%선을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얘들은 돈 막 쓰지 않습니까? 덕분입니까? 자, 실업자들을 위한 실업급여나 그 보험금 지원해주는 실업고용보험이 기금이 10조가 박근혜 대통령이 물려줬는데 그거 4년 만에 다 거덜내고 지금
적자가 한 2조 5천억 나 있죠. 그래서 내년부터 근로자와 회사 측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도 보험료도 0.2% 또 올립니다. 뿐만 아니라 자 다시 한번 17년 4월달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잉여 세수 60조를 만들어 갖고 남겨줬는데 이거 완전히 공돈 생겼다 그러면서 이 문재인이 이자들이 그 60조 중에 54조를 가져다가 일자리 만든다고 난리를 치고 문재인이 책상 위에 뭐 독표를 걸어놓고 지랄을 했는데 18년 봄에 일자리 몇 개 나왔습니다. 무려 일자리가 8,000개가 나왔습니다. 8,000개. 박근혜 대통령 같으면 최소한 40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될 거를 8,000개 만들고 54조 60조 잉여 예산 다 날렸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자 건강보험공단 각종 연기금 다 지금 주식 투자라 그러고 뭐 주식 살린다 쭉 투자하면서 다음 몇십 조씩 지금 손실을 보고 있죠. 안전 몇 조 손실 보고 있죠. 대한민국 경제 망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 특히 국민이 내는 예산은 아껴 쓰고 절약하는 것이 미덕이었는데 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그냥 펑펑 마음대로 갖다 쓰고 그 모든 부담은 20년 뒤에 30년 뒤에 여기 지금 젊은 저 국민 학생들이 뒤집어 써라 이게 미덕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자 부정선거 계속 드러나고 있죠. 그저께 월요일 8월 30일 날 영등포 얼구에서 또 재검표가 있었는데 똑같은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더구나 이 동그란 기표가 아닌 약간 삐딱하게 삐공처럼 삐뚤어진 기표기로 한 것들이 나왔는데 뭐 그런 걸 떠나서 현장에 참가해서 변호하고 개표했던 박주현 변호사의 말을 인용을 하자면은 도대체가 투표 봉인은 다 떠져 있고 사인도 다 틀리고 엉망이 되어 있는데 안에 있는 투표용지는 너무나 새 거다 이거예요. 아니 투표할 때 적었고 그거를 개표할 때 폈고 또 적고 보관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때 묻은 게 없이 깨끗한 표들만 있다. 그래서 아예 박주현 변호사는 아예 그냥 개표 당시에 현장 투표 다 없애버리고 새로 숫자에 맞춰가지고 투표지 인쇄 사라이가 도장 찍어서 그대로 아예 통째로 통가리를 해가지고 투표지를 내놓은 것 같다. 이 21세기 이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선거 부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날 우리 애국 동지들께서 가보니까 목동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에 많은 분들이 가서 응원을 하고 바깥에서 구호를 외치고 막 응원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어쨌든 압박을 받았는지 경론 끝에 그 문제가 되는 점거물들에 대해서 사진 촬영이 허용돼서 변호사 한 분이 대표로 촬영을 다 해봤습니다. 이제 분석이 되면 나올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선거 부정이 일어났습니다. 엄연한 점거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고 한 얘기는 그동안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야 자유민주 체제 하에서의 우리가 지켜왔던 어떤 절대적 가치 어떤 도덕적인 가치 어떤 그런 가치관들이 있었단 말이야. 선거는 깨끗하고 중립적인 객관적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선거 관리는 우리가 믿었고 국가 예산은 국민의 세금이니까 아껴 쓰고 절약하고 공무원들은 정직하고 그런데 이 정부는 거짓말이 사실은 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부터 거짓말하는데 바로 며칠 전에 부동산이 잘 안정되고 있다 그러면서 4년 동안에 부동산 주택가 5.4% 올랐다고 그랬어요. 어느 근거로 하는 얘기입니까? 영실년이 서울의 표준적인 아파트를 두고 봤더니 4년 만에 79%가 올랐다고 그러지만 실제 우리 체험은 2배가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5.4% 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잘 안정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이라도 수십 번에서 100번을 하면은 사람들이 참말처럼 알게 된다는 낯이 그 유명한 베닝의 선전 방법을 따라하고 있는 제가 정말 고소합니다. 세상이 완전히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상식이 어그러지고 있습니다. 원칙이 다 깨졌습니다. 우리 이렇게 열심히 외칩니다만은 이 태극기 혁명 운동이 성공을 하자면은 바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동참을 하시고 국민 여러분들이 나오셔야 합니다. 선거 부정이
규명이 되지 않고 넘어가서 선거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데 내년 3월에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거 부정을 규명해내고 이 부정행위자들을 처벌하고 그리고 제도적인 선거 부정을 방지하는 원천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정권 교체도 가능하고 선거 일정이 가능할 뿐입니다. 외국 시민 여러분들, 상식이 깨지고 질서가 깨졌습니다. 미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운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정상화의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 시민 여러분들의 보다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